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미 고향에 가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지금 서둘러서 지금 열차 편으로 혹은 승용차 편으로 고향을 향해 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요, 이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찌르고 찔리는, 죽고 죽이는 그야말로 이전투구의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선 한 중소기업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전해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측백나무 오일을 구매해서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제가 커뮤니티에 상세한 설명을 남겨뒀으니까 그 설명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효과가 좋은 거는요, 무릎 관절, 허리 통증, 또 발목 통증, 이런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는 분들은요, 이 오일을 발라서 붓으로 이렇게 칠해주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집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그 알려놓은 게시판에 거기 수원시에 있는 거기 주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까지 찾아가 보시면 우리 8학년 선배 되시는 분께서 아마 친절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사용 방법도 일러주실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며칠 전 ABC 방송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3대1이라고 하는, 즉 사회자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친구들 둘이가 모두가 카말라 해리스와 한편이 돼서 사전에 질문지를 배포하고 그 해당되는 답안을 달달달 외웠던 카말라 해리스의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점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전쟁 등등의 화염 불길이 자칫하면 가장 타오르기 쉬운 동북아시아, 그것도 극동아시아 한반도 지역으로 불이 옮겨 타 붙을 수 있는 이런 국제 정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여기저기서 지금 획책되고 있는데 그 위험성과 가능성,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더럽고 야비한 정치판의 싸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선 아이작 리서치라고 하는 한 회사의 이야기부터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이작 리서치에 대한 보도는요, 지난 2018년 11월 1일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중에 하나인 The Lek 혹은 텔렉이라고 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당시 제목이 국책과제로 큰 한국 회사가 중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 동참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도 11월 1일자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6년 전에 이 기사를 제가 왜 갖고 왔을까요? 듣다 보시면 저절로 의문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중한 반도체 ADL 장비 국산화 발표를 하고 또 이것을 현지에서 이 ALD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한 야릇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박형상 씨인데, 이 박형상 아이작 리서치 대표는요, 바로 한동훈의 누나의 남편이니까 한동훈 자형이 되겠죠. 자, 지금 이 국내 중소반도체 장비업체 아이작 리서치 ISAC가 중국 현지 파트너의 원자층 방막 증착 ALD 아톰 레이어 디포지션, 그래서
Atom Layer Deposition 원자층 방막 증착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이때 국산화라는 건요, 대한민국 산업으로 국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장비 국산화를 의미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16일 중국 광동성 선전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발표의 내용이 당시에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만 매체 DRAM 익스체인지는 2018년 10월 한국 아이작 리서치가 션전 롱창 그룹과 함께 현지 법인인 아이사커 반도체 과기유한공사 아이사커 반도티科技有限公司 이건요, 아이사커는 한국에 열려 있는 회사 아이작, 이 회사 이름은 그대로 음차를 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지 법인인 아이사커 반도체 과기유한공사를 만들고 반도체 ALD 장비 관련 제품과 기술을 중국에 들여오기를 했다면서 중국 반도체 업계 장비 국산화율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함께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보도를 했다? 바로 대만 매체인 DRAM 익스체인지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일 중국 국가기업 신용정보공시에 따르면 아이사커의 자본금은 1,000만 위안, 약 16억 원으로서 2018년 9월 26일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주주는 후난 롱하오 실업유한공사. 그러니까 이 롱하오는요, 후난은 남쪽에 있는 지방 이름이 될 거고요. 롱하오 실业有限公司 이 회사와 또 첸하이 베이이 진윈 자산 관리 심천 유한공사. 이 회사는요, 또 중국식 발음은 첸하이 베이이 진윈资产管理深圳有限公司. 이 둘밖에 없다 그럽니다. 자, 심천시深圳市롱창发展事业有限公司. 이 선전 롱창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롱하오 그리고 베이진윈의 주식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합니다. 롱하오와 베이진윈의 주주는 같은 법인 한 곳인 바로 선전 롱창 파잔과 각기 다른 개인 일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합니다. 선전 롱창 발전이 롱하오와 베이진윈을 통해서 아이사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양새다. 그래서 2016년 5월 달에 설립된 선전 롱창 파잔의 자본금은 3천만 위안, 약 48억 원이고 방건문 방지엔원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정보공시상에서 아이작 리서치와 아이사커의 명시적 지분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ALD 장비 국산화가 목표인 아이사커 홈페이지 isac-ald.com 화면 구성은 회사 소개, 주소 등을 제외하고 국내 아이작 리서치 홈페이지 isaacresearch.com과 거의 같습니다. 아이사커는 영어 아이작을 소리나는 대로 옮긴 중국어의 음역으로서 SK 하이닉스의 중국 이름인 SK 하이리스 혹은 인텔의 잉털 등과 같은 장명법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분 관계없이 해외에서 회사명과 홈페이지 구성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서 반도체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추격 중인 중국의 장비 국산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국내 기업 역시 흔치 않습니다. 대만의 D램 익스체인지 자료를 보면 박형상 아이작 리서치 대표는 중한 반도체 ALD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아이작 리서치는 한국 최고의 ALD 장비 회사라면서 ALD 기술을 중국 반도체 시장에 들여온 것뿐 아니라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 공정과 수율을 높여 20나노미터급과 그 이하 공정 발전에도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은 자리에서 정즈장 아이사크 이사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맞아 기술 봉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면서 직접 회로 산업에서 자체 기술 확보와 국산화가 굉장히 급박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발표에 약 보름 뒤가 되는 2018년 10월 30일 현지 시각 미국 정부는 중국 D램 생산업체 후젠 진화 IC 즉 뭐냐면 진화 지청電路라고 하는 중국 회사에 대한 자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효하였습니다. 대만의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아이작 리서치는 2019년 말 SK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과 삼성전자의 회이저우 공장 생산 라인에 ALD 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과 삼성전자 회이저우 공장은 각각 D램과 스마트폰이 주력 생산품입니다. 아이작 리서치의 플라즈마 ALD 장비는 SK 하이닉스의 국내 2000M14 공장 생산 라인에서 테스트 중이며 삼성 수원 공장과 베트남 공장에서는 인증 단계인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대덕시 대덕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아이작 리서치는 2017년 약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ALD와 원자층 식각, ALE, 아톰 레이어 애칭 시스템 개발 관련 정부 과제에 참여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뜨리라 하죠. 이 애뜨리 등의 장비를 납품하였습니다. 카이스트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도 장비를 공급한 바 있다고 합니다. ALD는 원자 단위의 증착 제어 기술을 말하는데 지름이 0.1에서 0.5 나노미터인 원자를 다루기 때문에 반도체 미세 공정에 적합합니다. 기체 상태의 전구체 프리커서를 공급해서 기판에 흡착하고 반응체 리액턴트와 반응시키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방막 틴 필름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플라즈마 인핸스드 ALD는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기존 ALD의 공정 속도를 높인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상은요, 제가 2018년도 11월 1일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인 The Elec라고 하는 이 보도를 제가 지금 응용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의 제목은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부제목으로 뉴욕 검찰청으로부터 이재명과 문재인의 암호화폐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받고 왜 한동훈은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자, 지금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한동훈이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3%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겁니까? 올라온 겁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진 거죠.
자, 추석 연휴 이 기간 동안에 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런 나쁜 뉴스가 추석 명절 밥상에 올라가게 되면 지지율은 더 빠지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10월 초 또 10월 말 정도가 되면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사들을 배출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6년, 전공의 5년, 군대 3년 하면 보통 14년에서 15년 이후가 되어야 의사들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의 대부분이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의사 직종에서부터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민들이 죽어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는 이 관건이 달린 것은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우리 질병청 이런 데 있죠. 한국판 CNC 같은 곳에서 이런 곳에서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35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중장년층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이 깊어지고 안개철이 되면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이고 찬바람이 불고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어르신들께서는 폐렴 증상으로 입원을 하게 되거나 혹은 빙판에서 넘어져서 낙상하며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민노총은 1940년 10월 대구 10월 공삼 폭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이 되면 대규모 집회를 여는데 아마도 10월달이 되면 민노총에서는 살인마 윤석열 퇴진, 살인마 국민의힘 퇴진, 엄마 살고 싶어요 이와 같은 평양에서 전달한 이 구호들을 들고서 대규모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수단체들이 이런 사태를 막아줄 수가 없는 것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것이 중장년층입니다. 때문에 중장년층 역시 반 윤석열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약 100만 명 정도 병원에 못 가서 건강이 악화가 된다거나 사망을 하게 된다면 가족들과 동네 지인들 등등까지 다 합하게 되면 약 1,000만 명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다가오는 지방선거 또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승리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에게 대권이 넘어가게 되면 보수 인사들은 씨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한 것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속이 될 것입니다. 김경수, 바둑이 본인이 드루킹 네이버 댓글 문제로 구속된 바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 공작을 문제 삼아서 구속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자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민노총이 의료 시스템 붕괴를 빌미로 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들고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한중의원연맹 의원들과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중국에서 지령이 하달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친윤계 의원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이 생길 것입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한다 그랬던 인간들 63명이 등을 돌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등 뒤에서 칼을 찔러댔다는 걸 아마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제일 먼저 외쳤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친윤계 의원들 중에도 중국에 이미
돈으로 갖가지 방식으로 사전에 포섭된 의원들이 있을 테고 또 이들은 당연하게도 자진 하야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과거 권성동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쇼를 하게 되겠죠. 자,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4년 7월에 뉴욕 검찰청 남부지청을 방문해서 문재인과 이재명의 암호화폐 대북 송금 관련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모든 자료를 받아온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도 보도 자료를 내고 미국과 수사 공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수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착수조차 하지 않았으니 결과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미국 정보당국은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이 서로 짜고 싸우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과 이재명으로부터 대북 송금을 하고 남은 암호화폐 일부 상당량을 수사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대신 받아서 자신들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서요? 미국 정보 당국에서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을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쓰다 남은 이 암호화폐를 빼앗아 착복을 하고 자기 자신들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미국 정보 당국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또한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일점도 없었습니다. 한동훈과 이원석이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 검사 생활을 오랜 세월 같이 하면서 서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윤석열 자기 자신은 뒤로 빠져 있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이들이 수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미국 측에서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수사할 의지가 있었더라면 국정원장을 시켜서 USB를 북한에 넘긴 것을 먼저 수사했을 것이고 국정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부실한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를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일이 없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은 공범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수사하지 않는 모든 책임을 한동훈이 뒤집어 쓰고 있고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의 책임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및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 자명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자신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해왔던 혐의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민노총이 의료 대란을 빌미로 대규모 집회를 하면 국민들의 여론을 핑계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훈의 남은 길은 정치 생명 종료 그리고 구속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이판사판이 됩니다. 자,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의료 대란으로 너무나도 많은 중장년층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매우 진하게 드는 현재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는 과정을 다 보아왔습니다. 이미 다 목도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될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해왔던 혐의로 경찰, 공수처,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증언도 터져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 의무 위반 등으로 구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검찰은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했더라면 최소한도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 그 많은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그들이 대북 송금을 하고 남은 일부의 암호화폐, 일부를 하지만 이게 1, 20만 원이겠습니까? 1, 20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를 받아서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태이므로 한동훈은 왜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암호화폐 대북 송금 자료를 미국 뉴욕검찰청 남부지청에서 받아오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 가운데 하나는 한동훈의 매형인 박형상이 운영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아이작 리서치라는 업체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1차 협력 업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매형 회사 박형상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에게 19개 혐의를 덮어씌워 법정에서 끌고 다닌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이 아이작 리서치가 중국 가서 뭔 일을 했는지 먼저 설명드린 배경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한동훈 또한 제3자 뇌물죄, 사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등으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한동훈이 자기 자신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워 구속시킨 것은 아닌지 또한 이 한동훈의 행위와 행동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2월 달에 문재인이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관 체제 하에서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19가지가 모두 무죄로 판명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은 또 항소를 하였습니다. 공소장에 허위 사실 및 소소를 써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켜놓고 또 법정에 끌고 다니는 것을 보면 한동훈은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충분히 탄핵시키고 구속시킬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생각이 많이 진하게 듭니다. 한동훈은 자기 손으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2명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구속시키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서울법대 출신 아이들의 잘못된 망아지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법전에도 없는 혐의 무엇이죠? 바로 경제공동체, 국정농단, 묵시적 부정청탁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료 대란을 문제시 삼아 이를 죄를 묻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앤드 구속시키는 것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인간 사냥꾼이 한 번 되는 것이 어렵지 2번, 3번 인간 사냥꾼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학창시절부터 정보부에, 안기부에, 국정원에 협조자 역할을 하면서 쥐새끼처럼 안에 학생들 동향을 물어나르던 그런 아이들이
국정원의 안기부의 중앙정보부의 직원이 되지 않습니까? 배신하는 게 한 번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배신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마치 뭐가?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인 여성들이라는 직업이 한 번 몸을 허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 허락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요, 지난 국민의힘 대표 선거 당시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한동훈이 속 시원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배된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한동훈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동훈이가 매형인 박형상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장비업체 아이작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차 협력업체가 된 뒤 2018년에 중국에서 중국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 사업 참여하면서 중국 업체인 선전 롱창 그룹과 함께 현지 법인인 아이사크 반도체 과기유한공사를 만들고 반도체 원자층 방막 증착이라고 하는 ALD 아톰 레이어 디포지션 장비 관련 제품과 기술을 중국으로 들여가기로 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아이작 리서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차 협력업체가 된 다음 해인 2018년에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국 업체와 합작사를 중국에 설립했다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검찰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한국의 고도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미국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한동훈이 말단 검사 시절부터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게 포섭된 트로이 목마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정책을 펼치다가 한미 우주협정 체결 및 사드 배치 등으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자 중국이 한동훈에게 지령을 내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한국 반도체 기술들을 중국으로 넘기게 되면 다음번에 대통령을 시켜주겠다고 사전에 모종의 공작적인 합의를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 세계에서 특히나 우리 비밀 공작 사업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와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미국의 차이나 센터 같은 데서 차이나 미션 센터가 있죠. 그런 곳에 또 미국의 해외 전문 공작을 담당하는 곳에서는요, 이미 한동훈이가 중국 공산당 예하에 안전부가 됐던 당대의 연락부가 됐던 총참모부가 되었던 신분을 가장한 중국의 에이스 공작 요원들에게 포섭되었을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의혹이 우리의 혈맹이자 우리의 가장 튼튼한 맹방 미국에서 이런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속 시원하게 국민들 앞에서 이와 같은 중국과 연계된 혐의, 중국에 의해서 이미 농락당해서 포섭된 것이 아닌지 이와 같은 국민들의 우려 섞인 의심에 대해서 반드시 대국민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해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한국 내에 검찰, 경찰, 국방부
등등의 중국에서 심어놓은 간첩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고 특히 국가정보원이 하는 짓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적국의 정보기관이라고 생각할 만큼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은 이미 미국의 16개 정보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고 따돌림 당하고 있고 의심을 받고 있는 적국의 첩자들의 불순단체로 오해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자, 현재 한국군은요, 전방 지역 등에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일면 보면 잘하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대의 본부가 밀집되어 있는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육군협회 주최로 국제 방산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 즉 계룡대 비상활주로 상에 중국산 텐트를 치고 중국인들이 텐트를 친다고 하면서 수십 명씩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그냥 문을 활짝 열어주고 도둑놈들한테 우리 집 물건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중국산 텐트를 설치하고 철거한다고 하면서 4개월 동안 육군협회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제공한다 하죠. 자, 그러면 그 비상활주로에다가 이 텐트를 친다고 철심을 받고 줄을 연결하게 되면 그 비상활주로 노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북한 괴뢰는 대남 풍선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1만여 명이 모여서 북한을 향한 상륙 훈련을 했다 그랬죠. 쌍용 바로 2024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오히려 계룡대 비상활주로에다가 민간업체들에게 4개월 동안이나 빌려주고 중국산 텐트를 친다고 이 목적을 위해서 중국인들이 들락날락거리게 허용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방첩사령관도 침묵하고 있고, 자, 지금 대한민국 도처에 중국 간첩들이 깔려서 지금 희희낙낙거리면서 지금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군 방첩사령관조차도 침묵하고 있는 것 같으면 신원식 장관이 승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신원식 장관이 이거를 승인했다 그러면 당장에 좀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원식 역시 예전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운영해왔던 친중 싱크탱크 뭐죠? 여시제, 여시구진에서 따온 말이죠. 이 여시제에서 멤버로 활동한 적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은 신원식이 중국에게 포섭된 간첩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현재 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중국인들이 계룡대에서 비상활주로 곳곳에 도청감청, 도감청 장비를 설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텐트에다가 이 꼴대 안에다가 심어놓으면 그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도청되겠죠. 자, 이 텐트에다가도 도감청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사건의 이면을 살펴보면 반드시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많은 국민들께서는 한동훈에게 미국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있다가 한 3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오게 되면 차기 대통령으로 자연스럽게 출마할 수도 있게 되니까 나가서 공부하고 오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선거에 참패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기를 쓰고 당대표를 하려고 또 선거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한동훈은 이러한 당대표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을까요? 한동훈을 밀어준 팬클럽에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문재인의 팬클럽이 대다수 함께 활동하고 붙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유튜버들도 방송을 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길을 쓰고 당대표 선거에 나온 것이
바로 이재명과 문재인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게 되니 암호화폐를 제공한 이재명과 문재인 쪽에서 이번 국민의힘 선거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지령을 내린 것은 아닌지, 또한 미국 쪽에서는, 특히나 미국의 정보당국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 역시 비슷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미연합군이 북한 지역을 밀고 올라가서 북한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중국은 바로 붕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보당국이 한동훈에게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라고 지령을 내린 것은 아닌지 미국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미 정보당국에서는 대단히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면 그 자금이 중국에서 암호화폐로 들어온 것은 아닌지도 합리적인 의심을 현재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문재인에게 암호화폐를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한동훈과 이원석이가 이재명과 문재인에게 암호화폐를 제공받고 수사를 무마해 준 것은 아닌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악의 근원, 만악의 근본 배경에는 바로 돈입니다. 돈. 자,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망가지게 되는데요. 저는 주변에 지금 돈 때문에 망가져가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씨, 이 여인의 말대로 윤석열과 한동훈은 문재인의 최고의 충신, 최고의 호위무사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동훈은 여전히 문재인의 충신이고 윤석열은 문재인을 배신하고 문재인을 구속하려고 검사들에게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의 충신이었던 윤석열이 왜 이럴까요? 지금 본인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이 살벌한 압박을 당하고 콘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따라서 문재인의 충신이라고 하는 한동훈이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배신하고 구속시키려고 한다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동훈이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미 2명의 대통령을 구속시켜본 한동훈이가 3명의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먼저 구속시킬지, 아니면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탄핵시키고 의료대란 책임을 물어서 구속시킬지, 자, 지금은 먼저 치고 먼저 찌르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는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친중 세력, 문재인 세력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구경하고 있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바로 강 건너 불보듯 한다라는 우리의 옛 속담을 원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화 아수라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영화 아수라의 마지막 장면은 부패한 검사, 피둥피둥 살찐 검사가 이 범죄자인 안남시장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총에 맞아 죽고 서로 총질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영화 아수라가 생각이 납니다. 범죄자들끼리 서로 총질하다가 서로 다 죽이고 나면 태극기 애국 세력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나 혹은 또 더 깨끗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서 정권을 접수하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청소를 할 때는 깨끗한 수건보다는 걸레가 필요한 법입니다. 자, 역시 똥물에 생수 타도 똥물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만은 이 더러운 쓰레기를 청소할 때는요, 깨끗한 수건보다는 걸레가 더욱더 유용한 법입니다. 악인은 언제 악한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 옛 선인들의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악인, 그들도 필요할 때가 있죠. 언제? 악한 날에 악인들을 처단하고 악인들을 파묻기 위해서 이들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 방송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